저 자유토론은 서민 교수님이 이제 받아서 시작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네. 원래 그 보수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보수로 건너와 보니까 이 보수의 문제점이 이런 겁니다. 다들 너무 이제 다 잘나신, 그러니까 뭐 다들 뭐 능력 있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그런지 이 진흙탕에 발을 담그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좌파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덤벼듭니다. 근데 거기에 맞서 싸우려면 우리도 진흙탕에 맞서 굴러야 됩니다. 예. 근데 우리 보수는 나는 싫어, 나는 우아하게 이 스테이크 먹겠다 이런 마음으로 싸우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쟤네들이 죄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죄가 확정돼 버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보수에 대해서 탄식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 보수를 개조할까?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에 들어 알게 됐습니다. 우리 보수는 지르사 싸움을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좌파를 상대로 못하지만 우리끼리 너무 잘하고 그래서 이런 능력이 있었는데 그동안 왜 이 좋은 능력을 쓰지 않았던가 이런 막 탄식까지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무 슬프다 이 말씀. 그러니까 상대방을 대상으로는 웰빙으로 잘 못 싸우던 네. 보수가 네. 내전에서는 왜 이렇게 진흙 싸움을 잘하냐 약간 네. 꼬집어 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그 샤이 보수라서 그래요. 샤이. 부끄러움도 다 팽개치고 지금 싸우던데 무슨 샤이보수입니까?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이게 상당히 자해적이라고 할 정도로 내 그 공방이 너무 심한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떤 부분이 특히서 문제가 있는지 사실은 뭐 둘 다 틀렸다 양비론만큼 맘 편한 게 없으니까 누가 조금 더 문제가 있다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토론을 진행해 주시죠. 저는 댓글에서 예. 조상규 한반에라고 적은 사람에 대해서는 조상규에 대한 저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신 게 아닌가. 예. 저는 한동훈 체제에서 공천을 못 받았어요. 공천을 못 받은 그 과정을 낱낱이 다 설명드리고 싶지만 설명드리지 않아요. 왜 제가 한동훈 위원장을 좋아해요? 저는 좋아할 이유가 없죠. 핫바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위원장 욕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저 한동훈 위원장 욕 안 합니다. 왜? 아니 데이터 수치가 말해주잖아요. 많은 당원들이 한동훈 위원장을 지금 추대를 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왜 욕을 합니까? 당연히 우리 당에서 쓸 인재가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동훈 위원장이 원탑이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돼서 써야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충돌 제가 몰랐겠습니까? 저 총선하면서 그거 누구보다 더 잘합니다. 제가 당장 거기서 듣고 본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통화한 이야기도 많고. 예. 그렇지만 제가 윤통을 욕합니까? 한동훈을 욕합니까? 욕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지금 이 다 쓰러져가는 보수에 지금 누구라도 나서서 지금 이 재건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욕을 왜 합니까? 응원을 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저는 지금 돈 쓰고 시간 쓰고 완전히 바보 돼가지고 지금 초야에 묻혀있는 민초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한동훈 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기 너무 댓글 하나에 너무 욱하신 것 같은데. 아 댓글 2개 있었어요. 릴렉스. 예. 릴렉스. 자 어쨌든 자 서민 교수님 또 네. 받아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하고 지금 한동훈 지지자들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주로 공격을 친윤 쪽에서 하는 건 맞는데 저는 이제 한동훈 지지자 분들께도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대통령께서 이재명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이재명이 일십을 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일십이 사람이냐?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일십을 했다는 이유로 일십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일십의 이유를 뭐 여러 가지를 막 대더라고요. 근데 그게 과연 맞는 것인가? 저는 지금까지 이 카톡 생활 27년 동안 한 번도 일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텔레입니다. 카톡이 아니고 텔레. 아니, 카톡이라는 거는 사전에 보면 상징적인 말이에요. 이게 통합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어쨌든 옛날에 조미료를 미원하듯이 뭐 그렇다는 뜻이죠. 네네,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뭐, 이렇게 대답하기 곤란하면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답을 드리는 게 맞고, 그리고 뭐, 대통령과 상의하세요. 뭐, 이런 어떤 여러 대답이 가능한데, 제가 영부인의 빙의해서 생각한다면은, 이게 사과하겠다는 그런 톡을 보냈는데 답을 안 하셔서 상처가 많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친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철진한 이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이거를 이슈로, 그러니까 당을 어떻게 이끌겠다가 아니라 지금 그 이슈 일십을 가지고 이게 이슈로 만들어서 지금 정말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난 친윤도 너무 치사하다고 봅니다. 왜 당을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대통령 지킬 것인가 이런 얘기 왜 한 번도 안 하는 겁니까? 왜 한동훈 위원장만 계속 좌파로 만드는가? 이게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선거하면 뭐 하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거안 무하나 싶다는 네. 좀 그런 한탄까지 나왔습니다. 자, 저 변호사님. 저는 예. 제 두 분에게 다 쓴소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께서도 소통 능력을 좀 더 발휘해달라. 소통 능력. 소통 능력을 발휘해달라. 예. 왜냐하면 사실은 이 일심 문자의 스크린샷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뭔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 무슨 말이냐. 대국민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라는 이슈를 가지고 총선을 정말 한번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거기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임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결단 못 내렸다. 답도 못 내렸다. 그래서 안 했다. 그러면 그게 누구 탓이냐. 이 이야기를 지금 왜 하나요? 그럼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했으면 총선 이기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 지금 우리 당원들이 보고 싶은 모습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치찌개를 끓여요. 예. 앞치마를 메고 끓여요. 그리고 그 앞에 한동훈 위원장이 앉아가지고 반찬을 덜어요. 그리고 그 김치찌개를 갖고 와서 자샤 밥이나 먹자 자샤 이러면서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그 밥을 먹고 있는 그 한 장면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 한동훈도 원칙주의자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사람을 한 번 믿으면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에요. 예. 둘 다 잘못한 게 없어요.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오해 살 일을 많이 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진심이 그랬을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 총선 말아먹자고 그렇게 했겠냐고요. 예. 총선 말아먹으려고 했으면 그때 당시에 총선했을 때요. 윤 대통령이 본인의 내심을 아예 공개를 했을 겁니다. 공개 안 했잖아요. 끝까지 참았잖아요. 끝까지 참고 한동훈 위원장 하자는 대로 했잖아요. 둘 다 잘못한 게 없어요. 결과가 나쁘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둘 다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만나가 김치찌개 먹으면서 소주 한 잔 기울이는 모습 당원들한테 보여달라. 보여달라. 저는 여기에 이의가 있습니다. 뭐 20년을 넘게 같이 지냈다고 하더라도 사람 관계는 한순간에 틀어질 수가 있고요. 그 김치찌개 같이 끓이고 먹는 장면은 너무 생각만 해도 아름답지만 그거는 이미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초치지 마세요. 이미 불가능. 뭐 좋습니까? 제가 그 사람 상처받아 봤어요? 저는 살면서 상처로 완전히 가슴이 다 찢어진 사람입니다.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주로 여자분들입니다. 네, 어쨌든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감합니다. 또 뭡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는 것 그리고 상처를 한동훈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대통령하고 뭐 앙금을 벗어내고 사적인 감정은 치우고 공적으로 그냥 뭐 원만한 당정 관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다시 만나서 짜시야 이거는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 정부가 3년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물이 건너가요? 자, 보세요. 지금 한동훈 장관 지금 여론조사 지지도를 보면 그래도 원탑이에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버리냐고요? 아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지금 정권이 지금 반이나 남았는데 지금 버린다고 한 적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버린다고 한 어쨌든 적이 당하고 지금 당정관계가 김치찌개를 같이 가야 되는데 김치찌개를 못 먹는다는 얘기지. 내가 언제 버린다 그랬어요. 아니 서로 싫어도 김치찌개 먹는 모습이라도 연기라도 하란 말이에요. 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 힘을 합칠 수는 있지만 예전처럼 이렇게 호용호제할 수 있는 관계가 안 됐다는 얘기죠. 김치찌개는 도저히 연출이 안 될 거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김치찌개. 어떻게 저렇게 된다고 홍보 영역이 없어가지고 예, 예. 청와대 홍보 못합니다. 청와대 홍보 안 시킬 것 같은데. 예. 아쉽게 갔습니다. 목표가 청와대 홍보인데 안 됩니다. 왜 내 꿈을 꺾습니까? 김치찌개부터 배워오십시오. 김치찌개 끓일 줄 압니까? 당연합니다. 저 가출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러면 어쨌든 네. 대통령 자해를 하고 계시네. 대통령이 자해를. 끓이는 김치찌개를 옆에서 한동훈 후보가 전 먹어봤습니다. 그거를. 담그는 전 직접 어렵다면 대통령 끓이는 걸 먹어본 사람으로서 사회자 이야기 예. 좀 아니 들으세요. 전 먹어봤다니까. 아니, 토론을 안 하고 자해를 안 하고 있어, 먹어봤잖아. 지금. 난 먹어봤어요. 예, 예. 고기도 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치찌개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요. 근데 그 모습이 도저히 안 된다면 그럼 어떤 식으로 타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 분열을? 이 분열은 예. 그러니까 아니 그냥 협조할 거 협조하고 그냥 그 공통의 목표를 그냥 각자 이루는 방식으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한동훈 위원장은 한동훈 위원장대로 당대표가 된다면 그렇게 이루는 방법으로 해야지 둘이서 그냥 야 니네 여러분 두 분 악수하세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물 건너 갔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예. 자, 지금 현재 대통령을 위주로 해서 지금 국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가가 돌아가는데 제일 인사는 만사라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면 아직 3년 남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위한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인재들을 대통령이 지금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예. 예, 용병수를 써야 돼요. 그런데 자, 두 번째.
그런 대통령과 한마디만 안 되더니 왜 그런 40마디에서 40마디. 지금 현재 대선 후보로서 지금 여당 그리고 보수 쪽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이라는 그 두 사람이 손을 잡지 않으면 그러면 그걸 지켜보고 있는 당원들은 죽으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을 주십시오. 한동훈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면 대안을 주십시오. 대안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여쭤볼게요. 사실은 흥행이 잘 될 줄 알았어요. 이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후보들도 막 나와서. 근데 지금 소위 자해적 이런 양상 때문에 그 당 지지도도 정체돼 있고 민주당에 비해서 크게 많이 이득을 보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일어나는 일 이렇다고 쳐고 누가 잘못됐다는 건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당장 5시부터 TV 토론하는데 이 전당대회 국면을 앞으로 어떻게 내 후보가 그 운영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주시죠. 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저는 원희룡 후보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만나는 그림 어차피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위원장과 만나서 우리 페어플레이 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남은 기간 동안 페어플레이 약속하고 달리면 됩니다. 나머지 후보는요? 나머지 후보? 나경원 후보도 있고. 페어플레이를 4명이서 예. 같이 합의를 봐야지. 그럼 나머지 저기, 후보들은 기권합니까? 우리 윤상현 빼자. 난 윤상현 후보도 후보인데 왜 윤상현 왜 후보는 저러십니까? 김어준 프로 나간 후부터 저는 네, 그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지를 누구 하느냐에 따라 그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후보 4명에게 공평한 기회를 줄 필요는 있습니다. 대신 저는 그게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친한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으니까 예. 그렇다면 친윤계에서 3명 중에서 누가 좌장이 될 것이냐, 그다음 후보 단일화가 될 것이냐, 저는 이게 오히려 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그러면 남은 2주 동안 정말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영역은 친윤계에서 좌장이 누가 나올 것이냐, 그게 저는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 그래서 친윤의 좌장이 나왔다면 친윤의 좌장과 한동훈 후보가 그러니까 경쟁을 해서 표대결로 이길 것이냐, 아니면 정말 그 단일화가 또 이루어져서 한 명이 나와서 당대표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그게 관전 가능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불가능하죠. 포인트.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김기현 대표가 대표될 때처럼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정리정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원희룡 후보를 꼭 집어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나경원 후보는 그렇게까지 더티한 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분이 제일 중요하게 손만 잡으면 훨씬 더 나은 전당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누가 특별히 앞선 후보라는 뜻이 아니라 한 두 사람 사이에 대립각이 서 있으니까 원희룡 후보가 좀 페어플레이를 선언해서 손잡으면 좋겠고, 나경원 후보는 상대적으로 더티플레이 덜했고, 아까 그리고 윤상현 후보는 얘기하지 맙시다 그랬는데 윤상현 후보도 지금 엄연히 아주 뭐 그동안 여러 가지 당에 대한 공헌과 당원들과의 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니까 그 말씀은 조금 윤상현 후보 취소하세요. 섭섭하실 것 같으니까 저희가 아까 그 말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예. 뭐 주사 삼아질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대안을 내주셨어요. 또 예. 하여튼 이 전당대가 앞으로 뭐 특단의 상황이 생기지 않는 한 2주간 계속될 텐데 어떻게 하면 덜 자해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주시죠. 그게 주제니까. 예. 저희들은 어차피 많은 정치 스토리를 보면서 저희들은 드라마를 꿈꿉니다. 드라마라는 것은 정말 의외의 것이 일어나고 그게 상당한 감동을 주는 것을 우리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가 우리 전당대회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과정은 화합과 그다음에 협의 그리고 토론과 토의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인데요. 결국 그렇게 경쟁하고 서로가 당대표를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한 명 한 명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두가 추앙하는, 그리고 모두가 추대하는 당대표 한 명이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이 구조 속에서 모두가, 우리 당의 당원들은 감동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갈라졌던 그 사이도 다 봉합이 됐다라는 것을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